수술을 할지 시술을 할지 고민이라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척추 치료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환자에게 맞는 척추 치료법을 찾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용민 원장과 함께합니다. 영식 씨는 요추 4번과 5번 사이가 앞으로 빠지는 전방 전이증이 있었고 협착도 있었습니다. 영식 씨가 짐작하는 원인이 있다는데요. 영식 씨를 괴롭힌 요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가 정상 정렬을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 빠지는 질병인데요. 전방 전이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입니다. 영식 씨의 증상이 딱 그랬죠. 이번 수술 네,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유합술이라고 합니다. 인공뼈 나사못 고정술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 나사못 고정술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었어요. 어쩔 수 없이 협착증이 좀 심하다든지 디스크가 심하면 그걸 안전하게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뼈를 굉장히 많이 절개를 해야 되고 신경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뼈를 너무 많이 절개를 하다 보면 뼈의 기둥이 굉장히 손상이 많이 갑니다. 또 더 이상 관절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2차적인 이유로 나사못 넣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실 그런 이유로 수술하게 나사못 넣는 수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이것도 웬만한 경우에는 예전처럼 이렇게 크게 째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내 구멍으로 내시경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작업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출혈이 굉장히 적고 근육을 굉장히 많이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회복도 굉장히 빠릅니다. 드디어 시작된 수술.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절개식 수술보다 수술의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는데요. 의료진은 내시경 기구를 넣어 병변에 접근한 뒤 병변을 제거하고 정리합니다. 환자분이 이제 뼈를 다듬는 과정은 다 끝났고요. 이 주변에 뼈를 신경 잘못 덮고 있는 뼈는 다 다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뼈가 들어갈 겁니다. 이미 이제 마모된 디스크를 일부 제거하고 그 사이로 이제 인공뼈가 들어갈 거예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고화질 내시경 카메라로 병변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염증, 유착 부위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척추는 그 구조가 해부학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척추 수술은 척추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신경과 혈관을 피해 정밀하게 수술해야 하기 때문에 척추 내시경 수술은 임상 경험이 많은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인공뼈는 다 넣었고요. 이제 고정술 하면 끝납니다. 수술이. 곧이어 양방향 내시경 나사못 고정술이 진행되는데요. 불안정한 척추를 나사로 고정하는 수술입니다. 영식 씨와 같은 전방 전이증 환자에게 효과적입니다.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서 크게 절개를 넣지 않고 1cm 정도 우리가 인공뼈하고 나사못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만 확보한 후에 그 공간으로 인공뼈도 넣고 나사못도 넣고 잘못 자란 인대 조각 및 틀어진 뼈 조각을 제거를 동시에 다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 수혈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고 수술 시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저도 예전에 절개식 수술할 때랑 비교를 하면은 이거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고 난 뒤에 환자의 수술 후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수술 시간이 줄어드니까 심장이라든지 폐 합병증이 굉장히 감소를 했고요. 출혈량이 굉장히 줄어서 사실은 수혈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졌습니다. 실제로 아주 손꼽을 정도로 수혈 확률이 줄었고요. 회복 속도가 빨라지니까 조기 보행이 가능해지고 조기 보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혈관계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많이 줄었어요. 퇴원도 굉장히 빨라지고 근력의 회복도 사실은 굉장히 빨라진 것 같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피부를 많이 절개하는 과거 절개식 수술보다 손상이 적어 환자 친화적입니다. 앞쪽으로 빠져있던 요추 4번과 5번이 나사목 고정술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신경을 누르던 협착 증상도 개선돼 막힌 신경길이 열렸습니다.
네, 환자분은 3, 4번에 추간판 탈출증, 오른쪽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디스크가 터져서 오신 분이에요. 오른쪽 엉덩이, 허벅지, 장단지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심한 분으로 예전부터 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심해지신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 지금은 걸을 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상당히 통증이 심하고, 최근에는 누워 계실 때도 통증이 좀 많이 심해지신다고 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가 오신 것 같아요. 어떤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오셔서 제가 치료를 결정을 했습니다. 흔하게 환자분들 다 위장 내시경이나 이런 거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복강경으로 뭐 수술 받아보신 분들도 요즘은 굉장히 많으십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안을 보려면 열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요. 혹은 현미경을 갖다 대든지 돋보기를 갖다 대든지 모두 다 열어야 됩니다. 열어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 여는 과정에서 굉장히 피도 많이 나고 우리 여러 가지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근육도 손상이 될 것이고 또 뼈도 손상이 될 것이고 인대도 대부분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 안에 척추 안에 내시경을 넣어보자 해서 시작한 게 내시경 수술입니다. 내시경 안에 모든 기구가 다 들어가는 한방향 내시경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것은 한쪽에는 내시경이 들어가고 카메라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쪽에는 수술 기구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반경이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술 기구가 좀 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절개하지 않고 5mm 정도 절개를 넣고 근육 사이로 들어가서 조금 벌리고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뭐 불필요한 뼈의 제거라든지 정상적인 뼈 기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살릴 수 있고요. 피부나 근육의 절개도 적기 때문에 출혈도 굉장히 적습니다.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척추 양방향 내시경술은 최소 절개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수술법인데요. 근육과 인대의 손상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이런 이제 적극적으로 일하는 젊은 남성분들, 중년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관절과 뼈를 잘 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개 범위를 최소화하고 디스크만 딱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근육을 손상시키고 나머지 살아있는 정상적인 근육이라든지 관절을 잘 살려야지 나중에 또 업무에 복귀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고 문제가 생긴 부분만 정확하게 정밀하게 수술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의 디스크 병변 제거가 진행됩니다. 사실 척추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조용호 씨처럼 척추 치료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절개 시 수술이 아니어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은 잘 진행됐습니다. MRI 사진을 살펴보면 환자의 요추 3번과 4번 사이에 막힌 신경길이 잘 열린 것이 확인됩니다. 수술은 아주 잘 진행이 됐고요. 문제가 생긴 부분들 생각보다 디스크 굉장히 컸어요. 예측보다 MRI보다 예측한 사이즈보다 굉장히 커서 아주 깨끗하게 잘 제거를 했고 디스크가 오래됐어요. 이 오래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염증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유착이 되고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이 들러붙어 있어서 그걸 무심코 잘못 조작을 하게 되면 신경이 찢어진다든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심스럽게 잘 방리하고 디스크 잘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제거하고 나서 남아있는 디스크 조각들을 잘 찾아내서 제거를 했고요. 결과는 좋을 거예요. 수술 부위 통증은 한 2, 3일 정도 갈 거고 호전 경과랄 게 없이 그냥 좋아져 있을 거고 잘 지내시면 됩니다. 재발은 5% 정도 합니다. 제 경험상 실제로 또 문헌의 보고상 5에서 10% 정도 재발하는데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겠죠.